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쌤 안은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픽 문제를 만나보세요. 132일차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223번 문제 김영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도리를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곡괭이고요. 2번은 몽키 스패너입니다. 3번이 못을 박을 수도 못을 뺄 수도 있는 장돌이고요. 4번은 드라이버죠. 정답은 3번입니다. 2224번 문제 신예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집이 보이는데요. 1층 집인가요? 2층 집인가요? 2층 집입니다. 집을 헤아릴 때에는 채라고 하죠. 정답은 1번 집이 한 채 있습니다입니다. 2225번 문제 김응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치킨이 있는데요. 반은 그냥 후라이드 치킨이고요. 반은 맛있게 양념된 양념치킨입니다. 한국에서는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이 이렇게 반반 있는 것을 반반 치킨이라고도 합니다. 옆에 맥주가 보이네요. 물론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치킨의 단짝은 맥주입니다. 여기서 단짝은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를 말합니다. 만약에 2번도 다르게 표현한다면 피자의 단짝은 콜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26번 문제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도구는 영어식 발음 그대로 스크리퍼라고 합니다. 바닥이나 벽처럼 단단한 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들을 긁어서 떼어내는 데 사용하는 스크리퍼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27번 문제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태풍이 오면 여행 땡땡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태풍뿐만이 아니라 폭우,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다양한 자연재해가 생기면 여행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지요. 여행 시간, 장소 또는 계획 등을 일정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28번 문제 한승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상민 씨의 어머님은 땡땡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 60이 되셨어요. 나이를 묻고 있지요. 어른의 나이는 연세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229번 문제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일 몇 시에 알람을 땡땡땡 하나요? 8시에는 일어나야 늦지 않게 출발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시계가 울리도록 맞추는 것 알람이라고 하지요. 알람은 맞추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30번 문제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 표준교재 60과는 공부했는데 땡땡 공개 문제집은 안 풀어봤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용어과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교재와 공개 문제집이 있지요. 이 학생은 표준교재는 공부했는데 공개 문제집은 아직 안 풀어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직입니다. 아직은 뭐뭐 하지 않다라는 말과 짝을 이루어 사용하는데요.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라는 1번의 임이라는 것은 벌써 다 해버렸을 때를 표현하죠. 저는 이미 다 공부했어요. 라는 표현. 저는 이미 밥을 먹었어요. 라는 표현 등과 같이 사용됩니다. 이미와 벌써는 약간 쓰임이 다른데 나중에 다른 문제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아직입니다.
2231번 문제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영미 씨, 요즘 서울 날씨 어때요? 일교차가 땡땡땡 겉옷을 챙겨 다녀야 해요.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교차, 온도가 가장 높았을 때와 가장 낮았을 때의 차이를 말합니다. 일교차가 크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쌀쌀하면 따로 입을 겉옷을 챙겨 다녀야 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4번이 정답이겠죠. 2232번 문제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밭에 가끔 비료를 땡땡땡 합니다. 그래야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뿌리는 물질을 비료라고 하는데요. 비료는 뿌려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233번 문제 문경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민수 씨, 신세계백화점은 땡땡땡땡땡. 예,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언제 가세요? 라고 했다면 오늘 저녁에 가요. 라는 식으로 답을 했을 거고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어요. 라고 답을 했겠죠. 3번 누가 가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저하고 제 동생이 같이 가요. 라고 할 거고요. 왜요?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정답은 2번 어디에 있어요? 입니다. 2234번 문제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문이 있고 사람이 끼어 있는 표현이네요. 이 표준은 무슨 뜻일까요? 문이 닫힐 때 타지 마십시오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235번 문제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각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죠. 다음 중 표지판의 의미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번 영화관, 2번 농구장, 3번 미술관, 4번 법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제마다의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영화관, 2번 농구장, 3번 미술관, 4번 법원. 틀린 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고요. 4번은 법원이 아니고 운동장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2236번 문제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를 보고 경의선으로 환승할 때 갈 수 있는 곳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경의선이라고 할 때 경은 서울을 말하고요. 의는 의정부를 말합니다.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기차 라인을 경의선이라고 하고요. 경부선은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기차 라인을 말합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경의선 쪽으로 가면 신촌과 문산으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부선으로 가면 대전과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탈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문산입니다. 2237번 문제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지판이 건물 입구에 있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 표지는 무슨 뜻일까요? 이 표지는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38번 문제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공사장에서는 발파 작업 혹은 각종 기계의 작동으로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청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다른 단어는 다 아실 텐데 발파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발파는 폭발하다, 벙 하고 터트리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당연히 청력에 안 좋겠죠? 귀마개를 착용하세요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2239번 문제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두 애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학기 중에는 저녁에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방학이 되어 12시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버스 노선을 찾아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1번 아르바이트 할 곳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이미 일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2번 제일 빠른 버스 노선. 네, 이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찾아야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12시간 일할 곳, 4번 저녁에 일할 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240번 문제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관련 있는 말을 고르시오. 바다, 수영복, 물, 수영장. 모두 수영하다와 관련된 단어들이네요. 어제 나왔었는데요. 수영하다와 비슷한 말은 헤엄치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241번 문제 앞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몸무게가 늘다. 늘다는 증가하다라는 뜻이고요. 늘다의 반대말은 줄다, 감소하다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단짝 친구가 있나요? 함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단짝 친구를 꼭 한 명씩은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단짝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133일차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놀이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